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여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학 공부 이대로 괜찮은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구독자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제 엄청 옛날 영상부터 굉장히 열심히 막 필기까지 해가면서 보신 정말 애청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 옛날 영상들이 너무 좋았다. 신학교 수업 복습하던 것들, 그리고 뭐 20세기 신학, 현대신학 시리즈가 20세기 신학 책으로 했었죠. 그거나 아니면은 니제이 구타 신약과 강의 노트, 아니면 밀리오리 조직신학 개론, 이렇게 쭉 복습하던 방송들 있잖아요. 진짜 제가 복습하고 저 혼자 공부하듯이 설명하는 그 영상들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오늘의 신학공부 채널에서 장민혁 전도사는 점점 안 나오더니 외국분들 인터뷰만 너무 올라오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이렇게 정확한 피드백이어서 정말 애청자가 맞으시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오늘의 신학공부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이 든 게,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고민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 자체를 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고 싶었던 게 이제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고민까지도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예를 들어서 그날 바르트 수업이 있었다, 그럼 바르트 그날 공부하고, 그날 저녁에 카메라를 켜놓고 제가 필기해놓은 걸 보면서 그냥 떠들면서 복습하는 느낌의 방송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거의 막 새벽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뭐 편집 며칠 걸렸지만 그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이제 점점 그게 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아이가 5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도 점점 크고 하다 보니까 육아에 들어가는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저희 가정에 필요한 어떤 생계비도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학부 4년을 졸업을 하고 작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1학기만 다니고 2학기 때는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다니다가 중간에 딱 휴학을 했어요.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시기였는데 추석 그 주에 이제 휴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이런 걸 딱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3인 가족에 필요한 생계비를 혼자 벌면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까지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도저히 그렇게는 시간이나 체력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신대원 휴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생계와 미디어 사역,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딱 포기하게 되는, 이 사역이 뒤로 밀려나는 이유가 거의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걸로는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계를 1순위에 두고 이제 2순위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역의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고, 여기에 마음을 쓰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흐지부지 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오레브 팀도 사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오늘의 신학공부 채널 운영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 영상 끝에 여러분이 1시간 시급만큼, 최저 시급만큼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1시간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꽤 계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걸 좀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건, 이 생계와 사역을 합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생계가 사역이 되고 사역이 생계가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오레브 미디어 스튜디오를 이제 설립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분은 지금도 옆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낮에는 다 같이 여기서 영상 외주 작업 들어오는 것들 촬영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일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 생계를 해결하면서 이 스튜디오라는 자원, 여러 촬영 편집이 가능한 이 자원을 미디어 사역에 그대로 사용해 보려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약간 초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이것도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또 저희 뭐 여기 공간 월세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자영업, 일종의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이 더 바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막 시간만 좀 이렇게 촉박하면 다행인데, 이제 건강까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원래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께 하기로 이제 약속을 드리고 17월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첫 방송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하고 나서 이제 점점 몸이 이제 회복이 돼서
8월부터는 다시 방송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8월에는 또 제 아내가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7, 8월을 이제 보내게 됐죠. 이제 9월이 돼가지고 제가 진짜로 되게 다시 큰 결심을 했거든요. 주변에서 기독교 강요 언제 시작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너무 이렇게 괴로운 성격이에요. 제가 이걸 하기로 해놓고 못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조금 무리지만 다시 방송을 시작해 봐야겠다 해서 그걸 다시 시작을 하려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저 이번에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서 스케줄도 다 정했거든요. 근데 딱 그거 보내고 그날 밤부터 제가 열이 38도로 계속 나는 거예요. 약간 이건 코로나인가?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한 3일 동안 했는데 계속 음성만 나오더라고요. 열은 조금 내렸고 어제까지는 제가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다음 주에 시작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데 제가 약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방해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해보려고 했더니 막 제 수술하고, 해보려고 했더니 아내 수술하고, 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막 코로나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지금이 딱 이 정도 상황까지 왔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 푸념처럼 되게 긴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의 신학 공부는 신학생의 매일 복습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 이제 생계 문제로 공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 복습도 하지 않으니 오늘의 신학 공부의 그 오리지널한 컨텐츠가 사라졌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최근에 다시 뭔가 해서 촬영한 영상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예전에 인터뷰할 때 찍어놓은 Q&A 영상들, 그래서 이 외부분들 인터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해놓은 인터뷰 영상들, 제가 밀리오리 조직신학 예전에 라이브 했던 것들, 그거 다 작년에 다 끝났던 거거든요. 그거 다시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물론 더 좋고, 첫 번째는 신학생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휴학생 신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신대원에 복학하고 다시 신대원 다니면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복습 영상 찍고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저희 가족의 3년치 생활비와 5학기의 등록금이 해결이 돼야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다니면서, 신대원을 가면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 촬영, 편집, 업로드를 하면서 뭔가 다른 생계를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제 생계가 해결되는 뭔가 굉장히 뜻밖의 사건,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엄청 대형 교회에서 장전도사님은 이제 공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다시 공부에 좀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또 이렇게 가정을 뒤로 하고 저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유튜브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사면은 전도사 사역하면서 신대원 다니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에도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또 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뭔가 엄두를 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실 수 있는데 그 가정에는 그럼 누군가가 엄청 큰 희생을 아마 치르고 있을 거예요. 아내분이 엄청 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든지 아이를 부모님이 봐주신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누군가가 그걸 대신하는 거지 이게 가능한 생활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사례비로는 3인 가족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보통 한 80에서 10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의 신학공부 구독자가 벌써 한 3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유튜브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거의 한 3, 40만 원? 4, 50만 원 매달? 이 정도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맞아. 유튜브 수익 10만 원을 안 넘기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달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공부 유튜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대원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생활이 안정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1번 안이었고요. 1번 안을 실현시켜 주실 누군가가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인데 이제 인터뷰 컨셉으로 아예 채널을 좀 전환하는 거예요.
약간 제가 직접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해서 저한테 떠먹여 주실 분을 구하는 거죠.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건데 이제 매주 새로운 어떤 신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책의 저자들 이제 모시고 좀 저랑 대화 나누는 컨셉으로 인터뷰 영상을 계속 찍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이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또 그 나머지 시간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좀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의 신학 공부 방향성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계속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매주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다양성, 복음의 깊이와 넓이 모두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고요. 뭐 오늘의 신학 과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코너명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2번 안이 있고요. 3번 안은 또 이런 방법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요. 2대 5 신공을 뽑는 거죠. 지금 현직 신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학부에 입학했거나 신대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계신 지금 신학생분들이 계시니까 그 신학생분들 중에서 좀 저처럼 제 역할을 해주실 분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공부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공부한 것들 복습하고 나누고 하는 식으로 이 채널에 조금 출연하실 2대 5 신공을 뽑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촬영과 편집은 계속 저희 팀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여기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편집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신에 공부하고 출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여건상. 그래서 내가 진짜 좀 공부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설명하는 걸 잘한다. 그리고 나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용기 내서 지원해 주셔서 뭐 2대 5 진공 이렇게 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뭔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약간 다른 명칭으로 하셔도 되고 이 채널을 함께 꾸려나갈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원하는 건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이 팀에서 완전히 어르신 취급을 받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저한테 뭐 어떻게 하냐면은 막 수능 봤어요? 막 이런 걸 물어봐요. 막 학력고사였죠?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교실에 일본 수사가 칼 차고 들어왔죠?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약간 요즘 20대 친구들이 좀 무서운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약간 내가 너무 나이 들었구나 이런 걸 막 느끼거든요. 아이 참의 세대 교체. 그래서 진짜 약간 오늘의 신학 공부가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항의할 수 있는 채널이 되려면은 정말 20대 분들이 와서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1번 신대원에 복학해서 과거로 돌아간다. 대신에 이건 좀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약간 후원에 의지해서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번을 하려면 이제 직업이 없는 거고. 그래서 2번 인터뷰 컨셉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제 신학 과외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채널을 꾸려간다. 이게 2번이고요. 3번 2대 5 신공을 뽑자 해서 세대 교체. 제 다음으로 이어서 이 채널을 꾸려가실 다음 신학생분들, 다음 신학생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정해둔 건 없고요. 뭐 그냥 딱 봤을 때 현실적인 안은 있죠. 물론 좀 더 수월한 안이 있지만 이거 자체를 그냥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었어요. 좀 오늘의 신학공부 채널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고 이 채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중에서 몇 번이 좋다 이런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방법 얘기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고요. 오늘의 신학 공부가 구독자가 한 36,000명 정도 됐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저는 진짜로 조금도 생각을 못했고 제가 1만 명이 됐을 때도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절대 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변 채널들을 봐도 딱 그 성장이 멈추는 그 구독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마이너한 신학으로 더 이상 채널이 커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정도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좀 저한테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만큼 더 큰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한국교회의 좋은 방향으로 이 채널이 잘 성장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의 사실 이렇게 신학 플랫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약간 제일 큰 신학 플랫폼이 돼버린 것 같은데 이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의견, 아이디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반영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떤 의견 주셨는지 또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